한국인들을 모두 구금하라고? 마이클은 상사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지아주 경제의 구원투수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공무원 마이클이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번 사태를 뉴스로만 접하셨을 텐데 실제 그 상황을 겪었던 외국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죠. 그런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해냈구나. 마이클은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계약서였죠. 무려 46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공이었어요. 이제 우리 조지아도 달라질 거야. 마이클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뀔 거였죠. 그동안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조지아주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 마이클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어디선가 들어본 나라 정도였죠. 하지만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투자 유치팀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닙니다. 조지아주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마이클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지역 고용 창출과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마이클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지아와 한국은 파트너야.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투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애틀랜타 시내 풍경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가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한국 기업 덕분에 우리 조지아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추가 협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상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상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급하게 회의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여러 동료들과 상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어둡기만 했죠. 무슨 일입니까? 마이클이 물었을 때 부서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조지아주 내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해. 마이클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단속이라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비자 문제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 중이야. 하지만 규모가 상당할 것 같아. 그 순간 마이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겨우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마이클이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일제히 구금됐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이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조지아주의 경제 파트너였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자신을 속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동안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거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이클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과연 파트너십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어요. 조지아주 정부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이클은 상사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모든 미팅을 연기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마이클은 아쉬운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보며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각종 추측과 루머만 난무할 뿐이었죠. 도대체 진실은 뭐야? 마이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한국 기업인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 같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항의했고 미국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졌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너무 성급하게 믿었나 봐. 그동안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대신 실망과 불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는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놀라운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이클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 방문이 가능하실까요? 마이클은 당황스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한국 방문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의 진상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마이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상사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해요. 전화를 끊은 후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정부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도 난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워싱턴과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 며칠 후 상급 기관에서 답변이 왔어요.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라는 조건이었죠. 마이클은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마이클은 마음을 굳혔어요. 사실 두렵기도 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출발 전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놀랐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마중 나온 거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예상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약간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이클은 서울의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발달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네. 호텔에 도착한 후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선 충분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어요. 오히려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어요. 이튿날 아침 마이클의 한국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외교부였어요. 거기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미국 비자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외교부 담당관의 설명을 들으며 마이클은 점점 놀랐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된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네, 오히려 피해자라고 봐야죠.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마이클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일부 담당자들의 과도한 대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도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점심시간에 마이클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일로 조지아주에 많은 피해를 드렸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해했던 것 같네요. 마이클은 서서히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차 본사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현대차 임원의 설명을 들으며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이번 일로 큰 피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조지아주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클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마이클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만났어요. 그곳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합니다. 동감입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겠어요.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지아주와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생각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마이클은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난 거였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마이클이 사과하자 한국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죠.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마이클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의심과 불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마이클 씨를 만나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이클은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조지아로 돌아온 마이클은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상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해요. 마이클은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은 마이클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몇 주 후 마이클은 더 큰 성과를 이뤘어요.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어요. 이제 정말 조지아와 한국이 하나가 된 것 같네. 마이클은 뿌듯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생각하더라고. 그래? 처음엔 화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상황을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워. 마이클은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 인사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와, 한국어 공부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조지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시간이 흘러 마이클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전문가가 됐어요. 다른 주에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한국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진정성이에요. 그들은 진심을 알아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가족들과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아빠도 한국 덕분에 많이 배웠어.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한국은 이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이클은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아요. 한국은 정말 신비로운 나라야. 마이클은 종종 혼잣말을 하곤 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이클의 아들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 아들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이 왜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왜? 진심으로 대하니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이클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변화가 가족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한국문화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미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덕분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강연장에서 마이클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엔 오해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파트너예요. 강연 후 한 청중이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국과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세요? 조지아주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거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의 답변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한미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상식에서 마이클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이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어요. 현재 마이클이 담당하는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10여 개가 넘어요. 총 투자 규모만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죠.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야. 마이클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요.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나란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의 하루는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조지아주 지사가 마이클을 특별히 치하했어요. 마이클 덕분에 우리 주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만든 결과죠. 마이클은 항상 한국의 공로를 강조해요.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마이클의 꿈은 조지아주의 한국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문화 교류가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야.
마이클은 확신에 차서 말해요. 그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클은 새로운 한국 기업과 미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합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마이클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찾은 감동적인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마이클. 세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소중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